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굉장히 두 개의 큰 뉴스가 터졌죠. 첫 번째는 동양대의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판단을 했죠. 동양대 강사실 PC뿐만이 아니라 김경록 씨 그 자택에서 가져온 PC, 조 전 장관 아들을 PC에서 나온 여러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이건 위법수집 증거가 분명하니까. 여기서 나온 파생된 증거들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네가 만약 증거로 정말 인정받고 싶다면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 증명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검사들은 이제 거의 지금 코너를 몰린 상황인데, 지금 이런 판단들이 사실은 1심이나 2심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판사를 언론에 검찰들이 나서갖고 잘라낸 거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대법원장이 자리 다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1심, 2심의 판사들이, 그렇고 그런 판사들이 이 판단을 맡으면서 여기까지 오고, 이제 대법원 근처까지 와서 이제,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지금 판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 한나라의 이 정의의 최후에 모르는 판사들이거든요. 이 판사들은 법전에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것이 정의롭고 부정의한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깨어있는 자기 자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끊임없이 정치적인 조직이었고 보수적인 조직이었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치 않은 사람을 다생으로 잡아서 패대기를 쳐서 20% 30%의 무죄율이 나와도 멈추지 않고 한 집안을 그냥 멸문지화를 만들고 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계속해서 자기 힘들을 늘려왔단 말이에요. 법원이, 판사들이 최소한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이 특수부 조직이 이런 식으로 자기 힘을 키워왔다라는 거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정말 잔인하게 처절하게 이 한 집안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만큼 올 일이었나. 내년에 대법원 선거가 나서 만약에 이 검사들, 이 윤석열의 검사들이 한 집안을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돌이켰다라는 것들이 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이 밝혀준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2022년은 정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전기가 되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국 가족의 피를 먹으면서 민주주의를 마지막 보류를 지켜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가족에게 너무 큰 빚을 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인데, 여전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여진이 남아있죠.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왜 이 결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이제 우리 진영 사람들에게 이것이 굉장한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알고 결국은 이제 혼자 짊어지는 그 마지막 악역을 담당하는 그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도 당대표도 다 제끼고 자기 혼자 다 책임지는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빨리 브리핑하고 속도 내고 이건 대통령이 고독한 결단이었고 누구도 고려하지 않았고 혼자 결정한 거다라고 딱 얘기해서 딱 선을 차단하는 저 대통령의 이 방식에서 생각하게 됐어요. 정치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얻을 게 있어야 정치적 결단을 내잖아요. 이렇게 큰 결단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판을 흔드는 건데 이 판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자기 혼자 이 결단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역사적 짐을 다 물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비난들이 이제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좀 이성적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한 굉장히, 그러니까 허무함, 정치의 허무함? 결국은 국민들이 떠들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민들과 괴리된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지형, 이 양당제의 정치 지형,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깊은 회의감이 드는 어떤 그 뉴스였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결국은 그 판단을, 경적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정책 판단에 대한 역사적 그 책임은 자기 스스로 진 거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우리 진영에서 정말 과도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내 감정을 떠나서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결단은 과연 정치적으로 우리 진영한테 해를 주고 있는가?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결단으로 대통령은 얻은 이익이 있는가? 없어요. 그럼 이 결단을 통해서 받은 이 수혜자는 누구인가? 하나부터 끝까지. 이 결단의 수혜자, 박근혜 지지자를 제외한 우리 진영에서 이 결단의 수혜자는 하나부터 끝까지 어느 한 사람으로 수렴이 돼요. 물론 대통령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을 흔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수를 든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결정의 모든 수혜자는 한 사람이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 비난하지 말라고요. 전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대통령의 이 사면결정이 났을 때 이 국힘당의 반응이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눈치가 아니야. 지금까지 박근혜를 막 삭방해라고 난리를 쳤는데 막상 석방을 하고 사면을 한다니까 기뻐하는 눈치들이 아니야. 다들 눈 돌아가고 있어. 홍준표부터 딱 던졌죠. 이거는 계략의 술책이다. 우리를 갈라치기 하기 위한 술책이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에 줄 선 사람들 정권 교체하면 책임져라. 조원진이 그랬죠. 박근혜 사면 두면서 윤석열 진심으로 이제 사과하라고. 윤석열이 형 집행정지 불허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도 이게 이 수는 굉장히 복잡한 수인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붙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윤석열이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거지 같아도 윤석열 같은 저 백정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문재인을 채울 수 있어. 그 문재인을 채워서 박근혜에 대한 복수를 할 거야라고 똘똘 뭉쳐있는 저 30에서 35%의 저 DK와 닮은 저 세력들의 이 정신적인 그 근원을 그냥 해체시켜버린 거거든요. 저 복수심을 해체시켜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박근혜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60대, 70대, 80대 그 노인들의 그 멍에에 그 멍을 풀어줘 버린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수혜는 누가 봅니까?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지금 박근혜의 상태가 심심치 않은 거는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과장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박근혜는 올해 3번이나 병원에 갔어요. 지금 뭐 음식 못 넘기고 정신적으로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2월이 되고 3월이 됐을 때는 이게 우리 진영에 엄청난 리스크가 되고 그게 이재명 지사한테 타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받을 수 있는 타격을 어떤 불확실성을 이미 딱 제거를 해준 거거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복수의 논리도 없어진 거예요. 쟤네들한테 남은 거는 박근혜를 그 감옥에 보낸 윤석열, 박근혜를 풀어준 문재인만 역사적으로 그냥 이 사실 속으로 남아버리는 거거든. 그리고 쟤네들한테 남아있는 거는 지금 윤석열 근처에 있는 이 친이계들, 다시 정권을 장악하고 이 당을 접수한 이 친이계들에게는 지금 이건 봉찐 상황이거든요. 박근혜가 나와 있는 거는. 다양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수는 매우 큰 수예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평가가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년 대선까지를 했을 때는 사실 정치적인 수로 보면은 사실은 매우 큰 수죠.
만약에 여기서 박근혜가, 물론 박근혜가 이제 사과를 했지만 박근혜가 정치에 가담하지 않고 박근혜가 초야에 묻혀서 그냥 조용히 지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될 것들은 그 리스크는 훨씬 줄겠죠. 전두환처럼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치하지 않고 전두환처럼 헛소리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리스크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거는 그때의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 지금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촛불이 뭐 저는 그런 순정 만화 쓰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친이가 친박을 친 거고, 친이 검사들이 친박의 검사들을 친 게 박근혜 국정농단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순실이 얻어먹던 거를 김건희가 얻어먹는 거고, 우병우가 먹던 거를, 윤석열이나 박영수 검사가 먹는 거를 바뀐 거예요. 그 놈들이 바뀐 거야. 그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했고 단죄했던 인간이 오히려 박근혜보다 훨씬 더 더러운 인간이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에서의 지금의 이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르게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촛불 정신이 아니라. 좀 더 진화된 상황에서의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고서 판단하라고요. 박근혜 사면과 함께 패키지로 들어온 게 한명수 총리의 복원과 최민희 의원의 사면이에요. 이게 박근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가려졌는데, 만약에 이게 단독으로 처리됐다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박근혜 사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올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딜이 통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혼자 짊어지는 모양새를 채웠지만, 결국 이거는 그 민주당에 있는 소위 이 수박이나 보수층들이 보수적인 이낙연부터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청구서를 대통령한테 내밀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청구서를 이재명한테도 이들이 내밀 거라는 거. 이재명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거. 정권을 잡았을 때. 그거를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재용 그 사면 때 그 사실상 이 송영길이나 박범계나 민주당의 수박들에 의해서 주도된 이 이재용의 사면 이벤트를 대통령은 노코멘트 했어요. 입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는 또 대통령이 자기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한 거라면서 대통령을 비난했었던 그분들 한번 자기가 그때 했던 논평들 한번 고민해 보라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짊어지는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별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무런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수혜가 없어요. 욕먹고 빼놓고는.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함께 넣지 않았고요. 자기의 고독한 결단이라는 걸 했고요. 역사적인 그 비난 자기가 받겠다라고 감수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우리 진영에 상처를 줄 걸 알면서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지 않았고 포장하지 않았어요. 이해달라고 징징대지 않았어요. 그냥 결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 인품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통령을 제가 비난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작년 겨울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통령은 권력의 독을 자기 안으로 삼킨 사람이에요. 뱉은 사람이 아니라.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